당의 상징이자 보수의 아이콘 아니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97년 정계 입문하고 화려한 정치 인생을 함께했던 이 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믿었던 보좌진도 변심을 했는데요. 이 폭탄 선언 두고두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이 됐는데 말이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왜 이렇게 돌아서게 됐을까요? 사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출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보통 이렇게 이게 뇌물이나 뭐 국고 손실과 관련된 죄들은 실제 그 돈이 들어갔느냐가 제일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되다 보니 이 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들이 봐서 본인들이 다 사용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럼 본인들 형량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금 그냥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리사욕한데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로 했던 걸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이게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 사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얼굴도 비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와서 좀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말을 해달라는 그 요청까지 거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내용이 연루돼 있으면 폭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입구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돈이 들어온 것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밝히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이분들 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줬다. 구체적인 용처 알지 못한다 해서 대통령을 점점 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를 산 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했던데 정작 마지막 흔들 때 박 전 대통령은 그토록 가족 이상으로 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이분들에겐 본인들의 가족이 중요했던 걸까요? 그렇죠. 결국 그 지금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보면 이 현량한 세태가 느껴지는 좀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비서관이 결국 출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그러니까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에서 나와달라고 했는데도 두 사람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일축을 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드러놓은 이야기인 거 보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안봉근, 지금 문고리 3인방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자신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큰 중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나올 것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법률적 검토도 나름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 자신들의 지시나 자신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됐다고 한다면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배신의 정치를 상당히 이 자신이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도 이 측근의 배신에 의해서 흉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자신도 이 측근의 또 배신에 의해서 상당히 또 지금 더 큰 이 지금 질곡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권력자냐. 내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했다는 전언이 있었거든요. 안봉근, 이재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전면에 나서게 된 거는 2014년도 말 11월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그 정윤회 문건 유출이라는 그 네이밍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 사실 이른바 십상시라는 말도 있었고 문건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어떤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가치지향적인 관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97년도부터 정치적 관계를 맺어왔다 하더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익지향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변절이라 이렇게 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이렇게 두둔하고 끝까지 자기의 죽을 위해서 뭘 방어해주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점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당시 문건 유출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면서 처벌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본질은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아마 그래서 모든 결론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그런 잘못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만 안봉근의 경우에 지금 뭐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걸 받았다. 네. 어디서인지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얘기하고 있는 결국 본인은 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흘러감에 있어서 자기는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받은 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뇌물죄로 처벌하거나 국고손실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뇌물죄로 되면 1억 이상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고 국고손실도 10억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걸리더라도 상당히 중요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박 전 대통령한테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물론 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저런 모습을 보면은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YJ콥스 메디칼 대표에게 이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돈독한 인연 과시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워낙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이 뭐 이렇게 칭찬까지 들어가요. 근데 뭐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아주 기술도 뛰어나고 좋은데 이제 좀 알려지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도 소개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 피부가 제일 좋으시죠? 피를 나는 형제가 있습니다만 뒤로 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 같다. 상당히 애틋함. 박 전 대통령이 느꼈던 말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이제 그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재임 중에 네. 그 외부인 중에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기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쩌면 좀 케미가 맞다고 그러죠. 네.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자기 마음을 좀 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박채윤 씨 진술에 따르면 그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럼 박지만 씨를 안 만나느냐? 네. 그럼 이제 서양희 씨 때문에 안 만난다,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신의 동생이 박근영 씨를 안 만난 이유도 결국은 그 남편이 신동욱 씨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마 이제 자신의 속내를 좀 이제 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박지원 씨가 좀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 왜 회의에 늦게 오십니까? 이렇게 좀 질책을 했더니만 이걸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렀던 모양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질책을 했던 행정관이 비서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꾸지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분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박재현 씨가 대통령 앞에서 참 잘하고 저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제2의 최순실 같은 만약에 이게 이 사건이 좀 오래됐으면 이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엿보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마음을 터놓긴 했지만 그러나 박재현 씨는 또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또 이런 걸 이용한 사업의 확장 등에 많이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대목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위세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인간적으로 박채윤 네. 씨하고 그냥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에 그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감정을 박채윤 씨를 도와주는데 본인의 권력을 사용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추가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 정상들한테도 이 YJ콥스 메디컬의 그 그런가요?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네. 오바마 대통령에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 공간에 청와대에서 선물 보내죠. 명절 때. 네. 그때 이제 일단 뭐 나가는 청와대 선물이 아니라 그 외교 공간에 보내는 선물에도 YJ콥스 메디컬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었고 네.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뭐 안종범 수석 등을 닥달해서 어떻게든 해외 진출도 시키려고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본 영상도 저 부스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네. 머물러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사사로이 그 인정에 따라서 박채윤 씨를 돕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국정농단까지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외로우셨겠지만 네. 공과 사를 너무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돈의 용처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야말로 이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저 얘기 다시 새삼스럽게 나오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못지 않았던 거죠. 박채윤 전 대표가 아, 네. 말이죠. 더 나갔다면요? 예,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가사의 인식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 사실 의미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정말 정말 끝까지 파헤치고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남에게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채원 씨는 그 국정농단 뭐 이래 상당히 그 지금 실체로 지금 최순실 씨가 거론되면서 사실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네. 어떻게 보면 비선의 넘버1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넘버2는 정유라였다고 한다면 넘버3가 아마 박채원 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뭐 박채원 씨 또 지금 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이 뭐 대통령 행사 좀 늦게 갔는데 늦게 갔더니 뭐 이제 행정관이 좀 뭐라고 해서 네. 오히려 그 행정관의 이 그런 또 자신에게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오히려 그 행정관이 질책을 듣는 그런 식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내부의 인사가조차도 네.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그 정도로 호가호위할 정도의 그런 상당한 그런 걸 뭡니까 이런 상당한 그런 호가호위의 그런 네. 발언들을 했던 은행들이 지금 또 공개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없이 쉽게 결철 내주는 바람에 이런 그런 그 뭐 최순실을 비롯한 네. 국정농단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신동욱 총재하고 서양희 변호사는 이거 보시면 좀 난감하시겠어요.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가족 얘기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이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채윤 씨한테 그냥 본인의 속을 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런 얘기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뭐 최순실 씨 정도한테 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얘기도 이제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날 너무 팔고 다녀가지고 네. 날 너무 팔고 다녀서 이제 곁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신동욱 씨 때문에 이제 안 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면 네. 그러니까 박채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웠던 것인지 저 그 둘 간의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양희 씨하고 지금 신동욱 총재는 저 얘기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네요. 아니, 그 서양희 변호사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예 뭐 변호사 사무실도 거의 접다시피 하고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신동욱 씨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고 결혼식에도 안 갔고. 근데 저 박채윤 씨 얘기니까 그대로 네. 했는지 좀 박채윤 씨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족과 박채윤 씨를 좀 달리 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검찰 가서 저렇게 다 얘기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겠죠. 네. 본인이. 그 검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5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했던데 정작 마지막 흔들 때 박 전 대통령은 그토록 가족 이상으로 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이분들에겐 본인들의 가족이 중요했던 걸까요? 그렇죠. 결국 그 지금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다 각자 자신의 그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그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보면 이 현량한 세태가 느껴지는 좀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두 비서관이 결국 출두하지 않았. 당의 상징이자 보수의 아이콘 아니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97년 정계 입문하고 화려한 정치 인생을 함께했던 이 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믿었던 보좌진도 변심을 했는데요. 이 폭탄 선언 두고두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이 됐는데 말이죠.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왜 이렇게 돌아서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출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을 보통 이렇게 이게 뇌물이나 뭐 국고 손실과 관련된 죄들은 실제 그 돈이 들어갔느냐가 제일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되다 보니 이 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들이 봐서 본인들이 다 사용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럼 본인들 형량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냥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사유관에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로 했던 걸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이게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얼굴도 비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심지어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와서 좀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그러니까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에서 나도 알려고 했는데도 두 사람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일축을 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드러놓은 이야기인 거 보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만 안 본 건 이거 지금 문고리 3인방 이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자신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큰 중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나올 것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법률적 검토. 위안 발언을 해달라는 그 요청까지 거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내용이 연루돼 있으면 폭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네. 이 돈이 다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입부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돈이 들어온 것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밝히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이분들 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줬다. 구체적인 용처 알지 못한다 해서 대통령을 점점 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를